그럼 평양 내부에 들어가면은 잘 살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평양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뭐 요즘에 많이 건설 많이 하잖아요, 북한이. 아파트 건설. 그런데 보면 아파트 보면 막 좋은 데는 유럽풍 아파트 이래가지고 거기 막 40평대 이런 아파트들은 진짜 좋대요. 안에 뭐 빌트인으로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외곽으로 나오면 아직도 아파트인데 아궁이에다 불 떼는 데 있어요. 아파트인데. 네. 온돌장 깔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요직들 앉은 사람들은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매 주마다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가 공급으로 나온대요. 평양에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군에서 장성으로 은퇴하면 그 장성들이 사는 단지가 따로 있대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경비선.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좋은 단지 들어가려면 거기 입구에 뭐 가드 있잖아요. 딱 그거처럼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 살고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고.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처참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큰 혜택을 누리니까 이 체제를 깨고 싶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이 독재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서로끼리 이렇게 끌어안고 이거를 지킨다라는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 죽으면 저기 망하지 않겠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데 그건 되게 단편적인 거고 김정은이 유사시에 어떻게 할지를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플랜을. 네, 그래서 김주애 같은 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슬슬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김정은의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조직을 이 나라를 본인들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변화를 최대한 안 가져가죠.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그걸 유지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더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유사 이런 붕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변화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것이다. 그걸 대비한다. 이런 시선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정은 하나 없어진다고 저 나라에 큰 변화가 있을까? 그 밑에 권력자들은 아마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북한을 계속해서 공산화 독재 국가로 운영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명분은 좀 사라지겠죠. 백두혈통 이게 이제 없으니까 좀 어렵긴 한데 김주애는 또 백두혈통이니까요. 그 김정은의 아들이 없어요? 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농구 선수 로드먼인가요? 네, 로드먼이 가서 이제 본인은 봤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걔는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걔가 또 안 나오니까 뭐 요즘에는 뭐 걔가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걔가 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김주애를 그 정도로 앞에 내놓는 거는 그건 후계자 수업이라고 저는 봐요. 무조건. 왜냐하면 12살. 김정일도 1972년에 공식 석상에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어요. 그럼 지금 몇 년? 30년, 20년 넘게 따라다녔어요. 아버지를. 그러면서 후계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한테는 저 사람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이다라고 정말 자연스럽게 나무 자라듯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김주애도 아마 그런 작전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본인 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죽으니까 갑자기 뜬금포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정리가 안 되니까 뭐 고모부도 처형하고 뭐 여러 보내버리고 그리고 본인의 이 지금 권력을 가지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기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은 그런 걸 겪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좀 한 10년 내다 봅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지금 그러면 걔 14살이면 24살 정도 되면 그래도 그 나이 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건 없나요? 그 남자 여자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없나요? 커요, 북한이. 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북한은 항상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게 해요. 쓰레기 풍선 보내고 이런 것도 기존에 없었던 북한의 행보예요. 네.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계속 남자만 했단 말이죠. 김정일, 김정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아마 김주의 여성을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아니면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 남존여비의 이
어떤 그 봉건적인 시선들이 너무 세요. 여자가 뭐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구시대적인 시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주애가 올라오면 어린애인데다가 여자니까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들 가운데서도 이게 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네요. 어떤 분들은 이제 김주애는 여자로서 최고 자리에 섰더라도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인정을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데타는 북한에는 주민들이 봉기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어요. 정말 불가능한데 쿠데타는 이제 권력 다툼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력을 가진 자와 뺏길 자들의 어떤 다툼인데 그거를 10년 뭐 앞으로 20년 동안 김정은이 다 교통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주애가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 그 밑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쿠데타의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요즘에 북한 주민들의 시선이 어떠냐면 누가 올라가던 똑같아. 그냥 그걸 거야. 야, 포기 상태네요. 네, 포기예요. 젊은 친구들 특히나. 아니 김정은이 올라가든 김주애가 올라가든 이설주가 올라가 앉던 나라의 변화가 이게 있겠어. 너무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누가 되든 똑같아. 똑같아. 그냥 나만 눈 돌아가게 나만 잘 살면 돼 이 주의예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올라가든 김주애 오빠가 올라가든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 큰 변화가 없을 거고 기대가 없어요. 실망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쿠데타 이런 거는 우리의 어떤 바램적인 시선이라고 봐요. 아 그럼 너무 좋죠. 북한의 변화, 쿠데타가 일어나면 너무 좋죠. 네, 하지만 그건 우리 너무의 희망적인 사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 김정은 이럴 때 좀 바뀔 때는 좀 기대가 있었나요? 기대가 있었죠. 김정일이 됐을 때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때까지는 북한 주민들 북한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막. 근데 김정일이 3년 동안 유훈 통치라는 걸 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자리를 내가 어떻게 바로 이어받냐. 3년 동안 공개 행보를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비상계엄령이 내려져요. 3년 동안.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앞으로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1997년도 1월 1일 날에 김정일이 다박설 초소라는 이제 조그만 제일 앞에 있는 이 남쪽과 제일 맞닿아 있는 초소를 찾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일의 어떤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00년에 뭐가 이루어졌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만납니다. 북한 주민들 통일이 정말 되는 줄 알았어요, 다들. 진짜 이제 원하긴 하나요? 원하죠. 그러니까 누구 쪽에 누가 뭐 먹히고 이게 아니라 하도 어려우니까 변화를 요구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떤 뭐라도 빨리 바뀌어라. 요즘엔 심지어 야, 전쟁이라도 좀 나라 이 말 한다 하고 앉아 있어요. 전쟁 나서 뭐 누가 죽던 누가 살던 변화가 좀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그 기대에 또 못 미치게 변화들이 쭉 일어납니다. 남쪽에 금강산, 개성 뭐 이런 데서 막 관광 일어나고 엄청난 지연 물자들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이 보내온 쌀이라고 해서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냥 막 들어왔어요. 그때 막 콘돔도 막 오고 막 그랬어요. 우리는 써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게 막 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기대에 많이 찼죠. 근데 한국이 정권 바뀌고 노무현 정권까지 이제 그게 이어져요. 근데 이제 막 될 것처럼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거기서 또 멈춰요. 변화가 없어. 그러다가 김정일이 핵실험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안보리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그렇지만 조금의 희망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정일이 2011년도에 죽죠. 12월 달에.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잡습니다. 쟤는 좀 다르겠지. 쟤는 젊은 애고 해외에서 유학도 했대. 스위스에서 스키 많이 탔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얘는 더한 거예요. 더 탄압하고 사람들 억압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감이 없어요. 사실상 북한 주민들도. 그리고 이제 북한도 시대가 바뀌었어요. 90년대 그 어려움을 겪은 시대가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인데 그분들이 이제 60대예요. 그럼 이제 북한이 그 나이 때면 남성분들이 이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는 제 세대거든요. 그때 태어나서 그때 그 시기를 겪은 세대. 그 세대는 뭐냐? 완전히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학습이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국가의 부름과
어떤 국가를 위한 헌신 이런 게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청년들 잡는다고 그런 법을 또 만들어냅니다. 신세대들도 태어나서 학교를 가잖아요. 네. 근데 또 거기서 교육이 뭐 주체사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세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가정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와서 엄마 나 오늘 이런 거 배웠어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 좀 더 첨가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제 세대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이제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아 아버지 원스님이 최고야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은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먹고 사는 거 너 셈세기 빨리 한수 배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 교육이 안 따라가져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와.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던 집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있는 시간인가 그게 영향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나라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00% 이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고 북한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만세, 집에 들어와선 돌아앉아서 내 살궁리 찾고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어요 DNA가 사회가. 그 아까 그 신의주 대홍수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그 김정은이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울고 열광하죠. 열광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분위기. 네, 왜냐하면 만약에 사회 실험도 있잖아요. 5명 이상 하늘을 쳐다보면 다 모든 보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분위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2,500만 중에 아직까지 충성심이 100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 반은 아니어도 뭐 20% 30% 있죠. 그쵸. 그럼 김정은이 오면 그런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그럼 막 만세 부르고 울고 이러면 그게 북한이 원하는 상이잖아요. 그럼 그 분위기가 타여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게 2012년 12월 달에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운구 차량이 이제 평양 시내를 쫙 가는데 엄청 춥잖아요. 평양이. 북한이. 그러면 이제 운구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패딩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추우니까 막 눈이 이렇게 내리고. 근데 아마 자료 영상도 있겠지만 김정은이 이렇게 운구를 잡고 있는데 막 눈이 엄청 내린단 말이에요. 평양 주민들이 이제 딱 서 있죠. 근데 거기서 진짜 충성분자라고 해요. 북한에서 충성분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 가시는 길 춥지 말라고 본인이 옷 입었던 거 이렇게 벗어가지고 도로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얘 뿌리니까 눈치 보다가 야, 안 뿌리면 안 돼. 이거 나중에 찍힐 것 같으니까 나도 뿌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어제 산 패딩이거든. 이 비싼 거야. 아 뿌리기 아까워. 근데 다 뿌리고 있어. 막 이렇게 쌓여. 그럼 나도 뿌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어딜 가든.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또 좋은 거 주워 입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울고불고 하잖아요. 한두 명이 해요. 아 정말 그 사람들 충성심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신기하게 한 200명이 울잖아요. 나도 울음이 나와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 있죠. 네. 저희도 군대 가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군대에서도 약간 이런 그 집합 문화 같은 게 있으니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니까요. 만세 부르고 있고 나도 맞아요. 약간 조종당하는 느낌으로다가 이게 돼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도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MZ 세대라고 해서. 네. 근데 그때도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막 주말에도 막 그 자기 사장님이나 상관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심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승진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걷어다가 야 좋은데 있게 해줘, 뭐 공급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열강해주고 이러면은 또 얘가 베푸는 게 있어요. 야, 그 최근에 저희 그 경기도지사였나 하나 되게 쇼츠로 되게 화제가 됐던 영상이 네. 그 라면을 끓여 누가 이걸 끓여와 요즘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 시간에 일하라고 걱정돼서 그런 얘기에서 되게 열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질타성으로 발언하기 전의 모습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완전 180도 다른 거죠. 북한은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니까 완전 180도 다른 양상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혹시 젊은 엘리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서민들 말고 젊은 세대 말고 그 젊은 세대 중에서도 엘리트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좀 이렇게 반발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없을까요? 근데 이게 다 젊은 엘리트가 북한의 기득권이죠. 기득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엘리트들도 북한의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고 이거에 대한 변화를 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얘네한테 주는 혜택 굉장히 많아요. 해외 나갈 수 있는, 유학 보낼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뭐 몇 명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중에 제가 아는 친구도 뭐 북경에서 이제 유학하다 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북한의 변화가 있으면 본인의 이 권력 기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라는 걸 본인들도 깨닫고 알아요. 남쪽 드라마 본인들도 봅니다. 재밌는 거 알아요. 하지만 거기서 그냥 소비하는 걸로 끝납니다. 뭐 정신세계가 바뀌고 어떤 엄청난 변화로 이 사회를 내가 뒤집어 엎겠다. 이거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엘리트층은 일단 북한의 기득권층이고 그 혜택을 대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심지어 내 자손까지 받을 거라는 믿음과 보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큰 변화를 가지고 올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세조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먹물 뿌리는 네. 그런 것들은 실제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그건 저도 이제 충격적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그거는 이제 북한 그 영상 내부 영상이라고 한 거죠. 그게 공개는 됐더라고요. 공개는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약간 애매한데 그 북한 안에서 그런 어떤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해외 밖에서 그때 뭐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하고 그거는 해외 밖에 있는 저항 세력이에요. 북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저항 세력인데 그런 것들은 많죠. 우리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저항 세력인데 북한 내부에서 그런 걸 하기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진짜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고 듣는 질문 중에 북한 왜 변화가 없냐? 야 북한 사람들 바보냐? 왜 너넨 들고 일어나질 않냐? 뭐 이렇게 밟히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끔찍하는데 너네는 지렁이보다도 못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북한 사회를 조금만 더 이해하면 북한은 연좌제가 아직까지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들이 잘못하면 아빠도 벌 받고. 아빠, 내 자식, 뭐 와이프,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려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념을 가지고 북한 사회 변화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해도 내 하나 죽으면 어떻게 내 뜻을 펼치려고 하다가 이제 숭고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내 자식, 내 가족, 아버지, 엄마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제 시기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목숨 내걸고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의 목숨으로 그 본인의 여정을 끝마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도 아버지가 그런 활동하면은 2대, 3대, 4대 계속해서 그게 따라가요. 내가 죽어도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혹시라도 살아있는데 내 자식의 자식도 할아버지가 그런 잘못이 있다라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걸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뜻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철저하게 내가 이걸 해서 북한 사회가 종말한다. 이러면 내가 하죠. 근데 그런 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에는 어렵죠.